내용이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외울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화학은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2단원 들어갈 거고 일단 물리변화랑 화학변화부터 볼게요. 학교에서 수업은 하셨죠? 물리변화가 뭐야? 맞아요. 모양이랑 상태만 바뀌는 거. 그럼 뭐가 안 바뀌어? 맞아. 맛, 색깔. 그러니까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성질이 안 바뀌는 게 물리변화고 화학변화는 뭐다? 그쵸.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거. 그쵸? 물리변화랑 화학변화의 중요한 특징, 성질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왜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분자의 정의가 뭐였어요? 독립되어 있는데 뭘 나타내? 물질에? 그치,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였어. 성질이 바뀐다는 건 그 분자의 종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죠.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물리변화의 예시들 모양변화, 상태변화, 확산, 용해 있는데 모양변화, 상태변화 넘어갈게요. 확산도 알고 있죠? 확산이 뭐야? 퍼져나가는 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지는 거였죠. 그게 확산이고요. 그 다음에 용해는 뭐예요? 녹는 거죠. 용해랑 융해는 뭐였는지 기억하실까요? 맞아요.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 거였어요. 용해는 어떤 물질을 용매에다가 녹이는 거였고요. 그쵸? 자, 그래서 얘네 물리변화인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학변화 하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분자의 종류가 바뀔 거예요. 자, 열과 빛이 발생할 수 있어요. 태우는 거죠. 우리 태우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연소한다. 연소하는 거 누구랑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산소랑 반응하는 거다. 여기 탄다, 태운다, 연소한다 전부 다 산소랑 반응시키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열이랑 빛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앙금 생성되는 거 있어요. 이거 노란색 앙금 뭐였는지 기억나요? 단 한 명도 없을까요, 혹시? 아이오딘화 납 노란색으로 생성됐어요. 그래서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랑 질산 납이랑 반응시켰더니 노란 색깔의 아이오딘화 납이 나왔었지. 새로운 물질 나온 거였죠. 그래서 앙금 생성도 화학 변화고요. 그 다음에 기체 발생하는 거 있어요. 발포정 이거 뭐 발포 비타민 같은 거 보신 적 있을까요? 넣으면 뽀글뽀글하죠. 기포 발생하는 거랑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랑 묽은 염산 반응시키면 어떤 기체 나오는지 알고 계실까요? 그쵸.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할 거예요. 외워야 돼요, 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을걸요? 설마 이 화학 반응 이거 열과 빛 발생하는 걸 물리변화로 고를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울 거는 요거는 외우셔야 되고 여기 있는 거는 몇 개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 있으면 외워야 되고 나머지는 상식으로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 달걀 껍데기는 성분이 뭔지 아실까요? 탄산? 이빨. 탄산 칼슘. 탄산 뭐라고 한 거지? 탄산 칼슘이요. 탄산 칼슘이랑 묽은 염산은 산성인가요? 염기성인가요? 산성 물질이죠. 산성 물질이랑 반응시키면 뭐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체 발생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금속이랑 산성 물질, 묽은 염산 이야기 할게요. 이거 반응시키면 어떤 기체 발생하는지 아실까요? 이 상황에선 수소 기체 발생할 거야. 요거 두 개는 외워주셔야 돼요.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이랑 산성물질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금속이랑 산성물질은 수소기체다. 요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이랑 냄새랑 맛 같은 거 변할 수 있어요. 색깔, 냄새, 맛 같은 거 물질의 성질이라고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는데 설탕은 맛이 어때요? 없어요. 달아요. 소금은요? 짜요. 그럼 우리 맛으로 그 물질 구분할 수 있죠. 물질의 성질에 해당할 거예요. 식초 냄새 어때요? 시큼해요. 시큼해요. 그 다음에 식초 색깔은 어때요? 노래요. 그쵸? 초록 색깔 식초, 초록색은 어딘가 있을 것 같은가? 파란 색깔 식초 있어요? 없죠? 색깔, 냄새, 맛도 물질의 성질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 거, 우리 사과 갈변되는 거 보신 적 있을까요? 깎아놓으면 그것도 화학변화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김치 씌어지는 거, 김치 신김치 되는 것도 화학변화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 익히는 거. 색깔 변했죠? 맛도 변했죠? 그것도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고기 익히는 거 아마 옆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닌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의 여러 가지 예시 쭉 다 나와 있는데 웬만한 건 상식선에서 풀릴 거고요.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되는 거. 요런 거 물리 변화다.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죠. 이거 물리 변화인 거. 그 다음에 촛불 주위에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되는 것까지는 물리 변화거든. 근데 양초가 타는 건 물리 변화인가요? 화학 변화인가요? 화학 변화죠. 양초가 녹아서 촛농 액체 상태가 되는 것까진 물리 변화가 맞아요. 이거는 융해야. 근데 양초가 타는 거, 타서 열과 빛이 발생하는 건 화학 변화다. 요런 거 안 헷갈리게 구분해 주시고요. 양초 나왔다고 무조건 화학 변화로 가시는 거 아닌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학 변화의 예시에 종이 태우는 거, 그 다음에 음식물 썩는 거, 그 다음에 달걀이나 고기 익는 거, 그 다음에 단풍 드는 것도 화학 변화예요. 색깔 변했죠? 그 다음에 우유 상하는 거,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 부풀어 오르는 거 혹시 본 적 있을까요? 빵 만들 때 부풀어 오르는 거? 기체 발생한 거죠.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반죽 부풀어 오르는 거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건데 요건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마 뒤에 있을 거라. 자, 그러면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를 좀 더 화학적으로, 우리 위에는 상식 수준이었으니까 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물 분자가 있었어요. 얘네가 가까이 모여 있었어. 물이야, 그치? 자, 물이었는데 얘를 끓였어요. 그럼 뭐가 돼? 수증기 될 거야, 기체 상태 될 거죠. 이때 물 분자의 모양이 바뀌어요? 아니요. 분자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죠. 요게 물리 변화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었어? 물질의 상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누구의 배열 그런데? 분자의 배열이 바뀐 거예요.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끼리 요만큼 가까이 있었다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혹은 물이 얼음이 될 땐 육각구조를 이루게 되죠.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야. 어느 것도. 그래서 걔네 전부 다 물리 변화에 해당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바뀌지 않는 걸로는 원자의 배열하면 분자의 종류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빨간 거 뭐야? 어떤 원소죠? 어떤 원자지? 빨간 거는 산소죠. 그 다음에 하얀 게? 그쵸, 맞아요. 산소에다가 수소 이렇게 두 개 곰돌이 모양으로 붙어 있는 거. 이게 물 분자야. 이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서 물 분자를 이룰 건데 요게 안 바뀐다라는 뜻은 분자의 종류가 안 바뀐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원자 배열 안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바뀔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랑 개수도 안 바뀔 거예요. 분자 종류가 안 바뀐다라는 거 원자의 배열이랑 똑같은 말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도 안 바뀌어요. 분자의 종류 안 바뀐다는 거 다 같은 말이야. 원자의 배열 안 바뀐다, 분자 종류 안 바뀐다, 물질 성질 안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 안 바뀐다, 분자 개수 안 바뀐다, 물질의 총질량 안 바뀐다. 요거 세 개가 같은 말이에요, 결국. 오케이. 요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요거 세 개가 같은 말인 거고, 초록 색깔로 표시된 세 개가 같은 말이더라. 자, 그 다음에 화학 변화 보시면 물을 전기 분해하면 뭐랑 뭐로 나뉘죠? 수소랑 산소. 플러스 극에서 뭐가 발생하죠? 맞아요. 산소 발생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이 수소인데 이거 아직 못 외우셨다면 수소 이온 뭐야? 수소 이온 H 플러스, 산소가 O2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띄고 있는 산소 이온 요거 플러스 극에서 발생할 거고 얘가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할 거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어쨌든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 발생할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물이었어. 그런데 분자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쵸? 쪼개지고 지들끼리 다시 달라붙어서 새로운 분자가 됐어요. 그치? 원자의 배열이 바뀐 거죠.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 붙어 있었는데 수소 둘이 붙을 거야. 산소 혼자 있었는데 다른 산소랑 붙어서 산소 분자를 형성을 할 거예요. 원자의 배열이 바뀔 거라는 거. 그러면 분자의 종류가 바뀌겠죠. 그리고 물질의 성질 바뀌어야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랑 개수, 물질의 총질량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뀌었으니까 물질의 총질량은 안 변하는 거고요. 자, 요거 외울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요 분자의 배열은 따로 외워주셔야 되고 분자의 배열이랑 원자의 배열이랑 헷갈리지 말고요. 자, 그래서 물리 변화 하시면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화학 변화, 성질이 변한다. 물리 변화는 왜 안 변한다고? 뭐가 달라지고 뭐가 안 달라지는지 이야기할 거야. 뭐가 달라져요?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고 뭐가 안 변해요? 그쵸, 분자 종류가 안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화학 변화는 왜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뭐가 달라져? 그쵸.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뭐가 달라진 거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변하지 않는 거랑 변한 거랑 뭐가 변했고 뭐가 변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화학 변화는 뭐가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할 때 그냥 무작정 아무거나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밑에 화살표에 있는 대로.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에 요 옆에 설탕 가열할 때 변화까지만 보고 넘어갈 건데 설탕을 가열하면 일단 어떻게 돼? 달고나 혹시 만들어봤어요? 달고나 안 만들어본 사람? 녹아요. 설탕이 일단 녹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 그 녹은 설탕 자체는 달아 아직. 맞아? 그래서 설탕을 녹이는 것 자체는요 융해에 해당을 하는 거죠. 아직 물리변화인데 이 설탕 너무 오래 녹이면 까맣게 타요. 색깔 변했죠. 그리고 탄 거 혹시 먹어본 적 있어요? 써요. 맞아. 맛도 변했죠.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된 거야? 변한 거죠. 그때부터는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설탕이다 해서 물인지 화학인지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설탕이 성질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걸 판단해서 물인지 화학인지 고르셔야 돼요. 알겠죠? 키워드만 보고 고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문제는 직접 풀어볼 거고 뒤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화학 반응식.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합과학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긴 했을 텐데 제대로 그 만드는 걸 배운 적은 없죠. 있을까요? 해주셨을까요? 난 안 하고 갔거든. 다른 반에서 안 했었는데 자, 일단 화학 반응이다 라고 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거예요. 맞아.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이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원자의 종류와 개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럼 뭐가 바뀌어? 화학 변화 일어날 때? 원자 배열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개 다 중요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 변하지 않는 것도 그 다음에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것도 그러니까 분자 종류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일단 화학식이다 라고 하면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기호를 이용하여서 나타낸 식이다 되어 있어요. 우리 분자식이라고 배운 애들 얘네 전부 다 화학식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분자식이에요? 분자 아니잖아, 그치? 분자 아니야, 얘는. 얘 뭔데?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에요. 뭐라 불러요? 그냥 화학식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냥 화학식이야, 얘는. 분자식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들 전부 다 화학식에 포함이 되는데 화학 반응식은 뭐냐? 얘네 이용해서 이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제일 쉬운 거 수소랑 산소랑 물 만들어 볼게요. 물 만들려면 수소랑 산소 필요한 것까진 맞죠? 그래서 우선은 수소랑 산소 한 글로 쓸 거야. 수소랑 산소 더했더니 뭐가 됐다? 물이 됐다. 자, 그러면 수소랑 산소가 반응할 거죠? 요 친구들의 이름을 반응물이라고 부를 거고요. 만들어진 게 물이죠? 생성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수소랑 산소가 합쳐질 거죠? 플러스 써주실 거고요. 해서 물이 될 거야. 화살표 쓰실 건데요. 이 화살표를 왜 강조하냐? 남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는 있고요. 여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예쁘게 쓰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한 줄로 화살표 써주실 거예요. 웬만하면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줄로 화살표 써주시고 예쁘게 쓰지 마시고 등호 왜 안 되냐? 수소랑 산소랑 물이랑 같아요? 아니에요. 그쵸? 1 더하기 3은요. 4가 맞아요. 얘랑 얘랑 같은 게 맞는데 수소랑 산소랑 물은 다른 거죠. 절대로 등호 쓰시면 안 돼요. 양쪽이 같은 게 아니니까. 오케이? 반드시 화살표로 써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 할 건 뭐냐? 우리 수소 분자의 식 알고 있어. 어떻게 써요? H2. 산소는? O2. 물은? H2O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썼어. 근데 문제가 뭐냐?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변할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종류는 일단 안 바뀐 것 같은데 개수를 보니까 수소가 몇 개 있어? 왼쪽에? 2개 있고 산소 2개 있어. 오른쪽에는 2개, 산소 1개 나와 있죠. 같아요, 달라요? 양쪽이 달라요. 그럼 이걸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맞춰주냐? 앞에다가 숫자를 써줄 거예요. 한번 요 앞에다가 2를 써볼게요. 산소가 2개 있으니까 2개 만들어 볼게, 산소를. 그럼 수소가 4개 됐죠? 그럼 왼쪽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수소가 4개가 될까요? 수소를 2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수소 4개, 산소 2개씩 들어간 거 맞을까요?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 만드실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쵸? 그리고 이 과정이 처음에만 조금 복잡하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쉬울 거고 밑에 질소 나와 있는데 질소랑 수소랑 만나면 뭐 되겠어요? NH3 암모니아 되겠죠? 질소랑 수소 일단 쓸 거야. 그리고 암모니아까지 썼어요. 그러고 봤더니 왼쪽에 반응물의 질소 몇 개야? 2개. 수소 2개. 원래는 2개. 그치? 그 다음에 암모니아 만들어졌더니 질소 1개, 수소 3개란 말이야. 양쪽을 맞춰줘야겠죠? 누구부터 맞춰볼래요? 질소? 그러면 암모니아를 2배로 해주시고 2개, 6개. 그러면 이번에 수소를 3개로 맞춰주고 6개. 하면 양쪽이 같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해볼 건데 누구부터 해보지? 메테인부터 해보자. 메테인을 연소시켜 볼게요. 메테인 연소시키면 산소랑 반응시킨 거겠죠? 혹시 뭐 나오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쵸, 이산화탄소랑 물 나올 거야. 이거 화학 반응식 써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쓸게요. 일단 요거 3개 다. 지금 다. 응, 3개 지금 다요.
근데 화학 방식은요 거꾸로 해도 똑같아요.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물 플러스 산소가 과산화수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에너지를 충분히 준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게 뭐예요? 화학식이. H2O2요. 이 친구가. 수소를 먼저 한번 볼까요? 네, 탄산이 짝수 먼저 안 봤어? 탄산이 CO 예요? 탄산이 CO예요? 탄산 이온. N에 아 탄산 이온. 탄산 이온 어떻게 생겼어? 왜 몰라? 탄소와 산소 탄소랑 산소랑 합쳐져서 CO2는 CO 이산화탄소고. CO3 그리고 NaCO3 CO3에다가 모터 2 마이너스죠. 아 탄산 이온이요. 그거랑 나트륨 이온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나트륨이 아니라 Na 플러스요. 그거 두 개 합치는 건 너 나랑 했잖아. Na2CO3 맞아요. 지금 수 맞추고 있는데 잘 안 맞춰져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춰지지? 거기다 2 써봐 한번. 2만 써봐. 그럼 여기 몇 개네? 산소가? 네. 그냥 집에 덮을 생각났어. 1번이랑 2번까지는 한 것 같고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너네 이거 시까지는 썼을까요? 얘네 화학식까지는 잘 쓸까요? 3번 탄산나트륨의 화학식이 뭐야? 그렇지 Na2CO3 염화칼슘은 CaCl2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요? 응. 혹시 이거 숫자까지 다 썼을까요? 응. 어떻게 됐어? NaCl에 어. 이 어. 앞에 해주면 나머지는 싹 다 맞죠? 맞지 않니? 응. 그쵸? 요거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화학 반응식 딱 3개 만들어 봤는데 한 5분 넘게 걸린 것 같거든요? 너무 오래 걸렸죠? 맨 마지막 것만 오래 걸렸어요.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 만들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고 우리는 다행히도 중학교 3학년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 잠깐만. 자,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요거랑 광합성 이거 방금 쓴 건데 요거까지 이것도 씁시다. 수소까지. 자 이거 여러분 그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 옆에 조금 빈칸 있죠? 거기다가 지금 형광펜 친 거 일단 다 써놓을게요.
총 7, 10개인가 봐요. 네, 저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O2랑 H2랑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괜찮아. 이 플러스 양쪽에 바뀌는 거는 어떤 식에서도 상관없어요. 저 화살표도 써요. 어떤 거요? 아,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 앙금 생성될 때 가라앉는 화살표 썼던 거 기억나요? 얘는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MgCl이 앙금이래요? 아니요, 이건 그냥 녹아 있을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이건 묽은 염산이잖아, HCl이. 그쵸? 그래서 방금 했던 방식 그대로 요거를 계속 만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도 되고요. 근데 시간을 단축하려면 10개밖에 안 되니까 외우는 게 빠르긴 할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모르는 물질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거 그나마 이산화질소 요거 NO2 정도 말고는 거의 다 본 적 있는 애들일 거예요. 그쵸? NO2 이산화질소라는 거고요. 기체고요.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요거 다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수소랑 내가 수소 더하기 한글로 수소 더하기 산소 화살표 물 해놓으면 여러분이 이 식 쓰시면 돼요. 다음 주에 테스트 칠 때. 오케이? 다음 주에 뭐라고 써있다고요? 한글로 질소 더하기 산소 화살표 이산화질소 써있으면 요거 식 써주시면 된다고요. 다음 주에. 요 10개 안에서만 나올 거예요. 내가 형광펜 친. 됐을까요?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 이렇게 해주실 거고,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할 때 양쪽에 개수 맞춰줘야 된다. 그거는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화학 반응식으로 뭘 알 수 있느냐? 반응물이랑 생성물의 종류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요 식 이용해서 봤을 때 반응물은 뭐랑 뭐야? 그렇죠. 질소랑 수소야. 생성물은? 그렇죠. 암모니아죠. 우리 생성물의 종류를 물어봤으면 NH3는 괜찮은데 E를 같이 붙이시면 안 돼요. 종류 물어봤을 땐. 암모니아다 혹은 NH3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반응물 분자는요, 질소 분자, 수소 분자 있고 몇 개씩인지도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생성물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
반응물과 생성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입자수의 비라는 건 무슨 뜻이냐? 질소 2개랑 산소 6개랑 만나면 암모니아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2개. 질소 2개 있고 수소 6개 있어. 자, 질소 1개랑 수소 3개 나오면 암모니아 2개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이게. 맞아? 아, 맞아? 오, 자, 이게 질소 하나랑 수소 3개가 만나서 암모니아 2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이 화학 반응식이. 그쵸? 그러면 질소 2개랑 수소 6개 있으면 암모니아 몇 개 되겠어? 4개. 4개 된다는 거. 맞아? 만약에 100개 있고요. 300개 있으면요? 200개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100개 말고 100개랑 180개 있으면 암모니아 몇 개 만들어질까? 120개. 120개 만들어진다. 그리고 뭐가 남아요? 질소 질소가 몇 개 남아? 40개. 질소 40개 남아 있을 거야. 혹시 요거 이해하셨을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입자수의 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입자수의 비는 누구랑 관계 있냐? 요 앞에 써져 있는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할 거야. 여기 개수 되어 있죠. 개수비라는 게 요 앞에 쓰여 있는 숫자의 비를 말하는 거고요. 안 써 있는 거 1 생략한 거죠. 1대 3대 2다. 개수비. 됐죠? 요게 입자수의 비랑 같을 거예요. 분자수 되어 있는데 입자수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항상 같아요? 개수비랑 입자수의 비요? 네, 항상 같아야죠. 근데 그 탄산나트륨이 NaCl CO3예요. Na2 탄산 나트륨 Na2CO3. 됐을까요? 자, 그래서 옆에도 나와 있지만 분자수의 비라고 쓰여 있다는 건 세 개가 다 분자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나트륨이랑 염소랑 만나서 NaCl 만들어지는 건 분자수의 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트륨 금속이니까 분자로 존재하지 않고요. 염화나트륨 이온 계란 물질이니까 분자로 존재하지 않죠. 여기 분자 얘밖에 없거든요. 분자수의 비라고 안 하고 요때는 입자수의 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정도 차이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없는 것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원자의 크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쓰여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소가 작겠거니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모양, 질량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도 알 수는 없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화학식 나와 있는 거 혹시 기억해 주시고 개수 맞추는 이유 해주시면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도록. 이 문장은 그냥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외워주세요.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 화학 반응은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 요거는 그냥 튀어나오시면 돼요. 요거 생각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14쪽. 마그네슘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있어요. 자, 우리 3개의 접시를 준비를 할 거야. 그리고 하나는 마그네슘을 우리가 금속은 이렇게 리본 형태로 띠 형태로 팔거든요. 그거 잘라서 놔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리본을 구부렸어. 우리 이거 무슨 변화 일어난 거야? 물리 변화 일어난 거죠? 물리 변화 일으켜서 두 번째 접시 위에다 놔뒀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했냐? 태웠대. 태우는 거, 연소시킨 거야. 이거 무슨 변화죠? 화학 변화 일어난 거야, 세 번째는. 되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볼 거래요. 마그네슘에다가 묽은 염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나 방금 말했어, 수업 시작. 그치, 수소기체 만들어질 거야. 기체가 발생할 건데 수소기체예요, 이거. 수소기체 발생할 거고요.
자, 기본적인 마그네슘 리본 당연히 수소기체 나올 거고 물리 변화시켰을 때도 수소기체 나올 건데요. 태웠더니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대. 성질이 어떻게 된 거야? 바뀐 거죠. 그러면 분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변화 일어난 거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은 성질 변하지 않는 거니까 물리 변화겠구나. 구부렸을 땐 물리 변화고 태우면 성질이 변하니까 화학 변화다. 그래서 마그네슘이랑 산소랑 반응시킨 거니까 연소 반응식이죠. 연소시키면 산화 마그네슘 만들어지더라.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15쪽은 숙제로 해도 될 것 같고 또 쭉쭉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20쪽 화학 반응의 규칙 20쪽. 지금까지 한 내용이 어렵진 않죠? 내용은 괜찮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할 내용도 내용의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만 풀면 다 틀리는 파트거든요. 지금 이거 질량보존 법칙은 괜찮은데 우리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이나 요 파트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틀려서 일단 개념을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우리 일단 요 내용 자체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 배울 거야. 반드시 요 규칙은 지키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 라는 건데, 첫 번째로 배우는 거 질량보존 법칙 있고요. 책 넘어가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 다음으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거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자, 질량 보존 법칙은 무슨 뜻일 것 같아? 질량이 보존되는 법칙이라는 거야. 화학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뭔가 성분비가 일정할 거라는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성분비가 일정할 거다. 자, 그 다음으로 기체 반응 법칙은요, 어떤 반응에서 이루어지는 법칙 같아요?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가 만들어질 때 이루어지는 법칙이야. 오케이? 자,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고,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라부아지에 써 있는데 일단 요건 학교에서 말할 때만 외우시고, 질량 보존 법칙.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이랑 생성물의 총 질량이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반응 전이랑 반응 후랑 질량이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죠. 자, 왜 이게 성립할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뭐가 안 바뀌어? 그쵸.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계속 쓸 거니까 이 문장 그대로 외워주세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질량 보존 법칙 같은 경우 우리가 화학 변화에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물리 변화에서도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캔을 구부려도 질량은 똑같겠지. 자, 첫 번째로 우리 앙금 생성 반응부터 볼게요.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을 볼 때는 닫힌 용기랑 열린 용기 두 가지에서 실험을 할 거야, 주로. 그래서 닫힌 용기랑 열린 용기는요, 밑에 그림 먼저 보면 이 얘기야. 뚜껑 닫아놨어요. 그러면 요 안에 있던 분자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랑 열어놨어요. 그러면 뭐 수소기체 같은 거 발생하게 됐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닫힌 용기랑 열린 용기, 요 상황인 거고요. 자, 앙금 생성 반응부터 보시면 염화나트륨이랑 질산은 만나면 뭐 만들어졌을까요? 염화은 만들어졌었거든요. 흰색 앙금 염화은 만들어졌었는데,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랑 질산은 수용액의 질량을 두 개를 같이 더해봤어요. 구해봤어. 그 다음에 이걸 섞었어. 섞고 나서 질량 재봤는데 질량이 어때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치?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고, 얘는 닫힌 용기랑 열린 용기랑 두 군데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자, 내가 이렇게 네모 상자 안에다가 넣어놓고 실험을 할 땐 이걸 뒤집어서 얘네가 섞이게 했다고 해볼게. 질량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닫힌 공간 없이 밖에서 내가 섞어버렸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죠.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닫힌 용기랑 열린 용기 둘 다 변화가 없어요. 닫힌 용기 학교에서 밀폐 용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비슷한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변화 없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변화 있어요.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 반응하면 어떤 기체 발생한다고? 달걀 껍데기, 묽은 염산. 이산화탄소 기체였죠? 외워주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발생할 건데, 자, 일단 여기 묽은 염산 들어있는 거고 탄산칼슘 밖에 따로 있는 거예요. 용기 안에, 커다란 용기 안에 따로따로 있는 상태에서 반응 전에 재봤더니 50.5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뒤집었어. 그럼 묽은 염산이 흘러나왔겠지. 탄산칼슘이랑 반응했겠죠. 그 다음에 질량을 재보겠다는 거야. 그때 질량이 어떻대요? 50.5야. 똑같죠? 맞아요? 자, 그 다음으로 내가 뚜껑을 열었어요. 열어놨더니 질량이 어떻게 됐어요? 50.1 감소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체가 생성되는데. 맞아요. 그쵸. 기체가 생성됐는데 바깥으로 나간 거야. 맞아. 닫힌 용기에서는요, 이산화탄소가 발생은 했는데 못 나가고 안에 다 있었어. 그런데 열어주니까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닫힌 용기랑 열린 용기에서 나와는 있는데 닫힌 용기는 질량이 일정하다, 변화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열린 용기에선 질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위에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어떤 거요? 그, 요거? 아, 둘 다 변화 없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변화 되어 있어요. 태울 건데 강철 솜을 태우는 거랑 나무를 태우는 거랑 두 가지를 볼 거거든요. 우선 오른쪽에 나무를 태워볼게요. 나무나 종이 같은 거 태우고 나면 무게가 어떻게 돼? 질량이? 아니 혹시 종이를 태우면 안 되지, 그치? 종이 같은 거 혹시 태워본 적 있어요? 뭔가 물체를 뭐든지 태워본 적 있을까? 재가 돼요. 그 재 무게가 어때요? 엄청 가볍거든요. 종이 같은 거 몰래 태우라고 할 수도 없고 태우고 나면 그 재만 남는데 재가 엄청나게 가벼워. 우리가 열린 용기 안에서 사실 실험을 한 거죠. 그거는 열린 용기에선 질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할 거라는 거야. 왜 그랬냐? 우리 나무가요 주로 탄소랑 수소랑 산소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랑 만나게 되면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재가 남고요. 자, 둘 다 기체네요. 날아갔겠죠? 그래서 이쪽에 더한 거랑 이쪽에 더한 거랑 같아야 되는데 기체가 날아갔으니까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일 거야. 열린 용기에서. 그쵸? 그런데 내가 여기 그림처럼 닫아놨어. 닫힌 용기 안에서 반응시켜서 태웠어. 그럼 질량이 어떨까? 그대로. 닫힌 용기에선 그대로일 거야. 안에 들어있던 산소만 써서 태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밖으로 못 나갔으니까 질량이 일정할 거예요. 닫힌 용기 안에서. 맞죠? 자, 그런데 강철솜은 조금 달라요. 강철솜은 철이랑 산소랑 만나면 산화철 만들어질 거거든. 저거 혹시 화학 반응식 쓸 수 있을까요? Fe2 셀 Fe2, 3O. 이거 로마자 2 써져 있는 건 요 철이 2 플러스일 거라는 거야. 이거랑 산화 이온은 어떻게 돼요? O2 마이너스. 그럼 산화철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기서? FeO 만들어지는 반응이겠네. 여러분 철의 재련에서 배운 철 같은 경우에는 삼가 이온이었어서 요거랑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선 이가 이온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철은 Fe2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산소는 분자니까 O2 써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 반응식 나오겠네. 맞을까? 쟤는 뭐가 다르냐? 철을 태웠더니 지금 나무나 종이 같은 건 태우면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나와서 날아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철에다가 산소를 갖다 붙인 셈이죠. 그러면 열린 용기에선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산소 분자가 와서 달라붙었으니까 늘어났겠지. 맞아요. 그래서 열린 용기에서 질량이 증가해요. 질량이 증가할 거야, 얘는.
근데 닫힌 용기에서는 오른쪽에 또 그림이 있는데 닫힌 용기 안에서는요. 안에 들어있던 산소가 결국 달라붙을 거지. 결국은 안에 산소 들어있던 것만 철에 달라붙을 수 있고 밖에서 들어오진 못하죠. 그러면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일정할 거야. 요 닫힌 용기 안에서는 원자의 종료화 개수가 바뀌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있던 산소만 철에 가서 붙을 수 있어. 그럼 질량이 못 바뀌는 거지. 그래서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또 일정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4가지 했는데 전부 다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일정해요. 그런데 열린 용기에서는 앙금 생성 반응은 어때?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체 발생하는 거.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은 변해요. 어떻게 돼요? 질량이 감소해요. 그 다음에 나무 태우면 커져요. 나무 태우면 감소해요. 그쵸? 그 다음에 강철솜 태우면 증가할 거야. 열린 용기에서. 맞아? 그러면 닫힌 용기는 확실하게 질량이 보존되는 거 볼 수 있어. 열린 용기에서는 뭔가 지금 보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닫힌 용기에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 맞는데 열린 용기에서는 성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긴 하는데. 날라가 버려요. 맞아요. 하긴 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이 상황에서도 성립을 하느냐라고 하면 날아간 거지. 맞아요? 지금 감소한 이유가 날아가서야. 그러면 날아간 애들 싹 다 데려와서 다시 무게를 재면 다시 똑같아지겠죠. 날아간 애들 데리고 올 거고요. 요거는 처음에 잴 때 반응할 산소들 무게까지 다 갖다 재주면 반응물이랑 생성물에서 질량 똑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열린 용기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 자체는 성립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따로 쓰여 있진 않았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실까요? 일단 그러면 우리 일단 10분 쉬었다가 일정성분비 법칙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정성분비 법칙은 적혀 있는 그대로 뭔가 일정한 성분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건데 우리 여기서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고 할 거야. 질량비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할 거야. 그래서 왜 질량비가 성립하냐라고 하시면 자, H2O는 뭐예요? H2O2는 뭐예요? 과산화수소예요. 둘이 같은 물질이에요? 아니요, 달라요. 그러면 수소 2개랑 산소 하나, 요 질량비로 있을 때랑 수소 2개랑 산소 2개의 질량비로 있을 때랑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죠? 그거야.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질량비도 항상 일정할 거다.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중요한 거 화합물에서는 성립해요. 근데 혼합물에서는 성립 안 해. 화합물과 혼합물의 차이가 뭐예요? 화합물은 그 호단소 호단소도 있고 합쳐서 맞아. 그 말 맞아요. 순물질은 순물질인데 그 둘 이상의 이제 그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걸 우리가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그치? 기억나실까요? 그러니까 뭐 H2O, NH3 이런 거 이런 애들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했어. 맞아? 그럼 혼합물은 뭐야? 그냥 하나. 순물질 혼합물은? 거. 섞인 거. 맞아. 소금물, 설탕물 이런 거. 아니 화합물 하면 그냥 두 종류 이상의 원소 이렇게 모인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식으로, 화학식으로 쓸 수 있는 애들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어차피 여러분 화합물의 정의는 2학년 때 하고 넘어왔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진 않을 거라서 화합물에서 성립하고 혼합물은 아닌데 왜 그러냐? 화합물에서는요 내가 여기다가 수소 하나 더 넣어주거나 산소 하나 더 넣어주면 물이 아니야. 질소 하나 더 넣어주거나 수소 하나 더 넣어주면 암모니아가 아닐 건데요. 소금물에다가 소금 좀 더 넣으면 뭐예요? 소금물에다가 물 좀 더 넣으면
설탕물도 똑같죠? 설탕 좀 더 넣든 물 좀 더 넣든 똑같이 설탕물이란 말이야. 그치? 화합물은요, 얘로 정해져 있어. 뭘 추가시킬 수가 없는데 혼합물은 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섞는 비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합물이랑 혼합물 차이 있는 거고, 화합물에서는 반드시 요 개수비로 결합을 해야 되니까 성립을 하지만, 혼합물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섞을 수 있으니까 성립을 안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물이랑 과산화수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소금물이랑 설탕물 화학식이 있어요? 못 쓰죠. 없어요. 얘네는 화학식을 쓰려면 이렇게 딱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못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량비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외워주시는 게 나은데, 수소는요 앞으로 1이라고 하실 거예요. 탄소는요 12라고 하실 거고요. 이 밑에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아서 쓰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질소는요 14라고 하실 거고요. 산소는 16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질량비. 그거 원자로 하나요? 아니요. 질량. 수소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할 거고, 탄소 하나의 질량을,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을 12라고 할 거고, 질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14, 산소는 16이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구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실험적으로 찾은 거. 우리는 그걸 찾을 필요는 없고 외우기만 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물이 된다고 해볼게요. 수소 몇 개 필요해? 개수비는? 수소 2개 필요해. 산소는 1개 있으면 돼요. 개수비 2대 1인데 원자의 질량비는 수소가 1이면 산소가 16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소는 1인 게 2개. 이게 수소의 질량비일 거고, 산소는 16인 게 하나. 하시면 2대 16이 1대 8이랑 같은 거죠. 이 물을 이루는 수소랑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요 질소랑 수소예요. 수소 몇 개 있어요? 수소 3개. 3개인데 수소는 1이라고 했어. 3 곱하기 1이야. 질소는 얼마라고? 14거든요. 14가 몇 개? 1개. 하시면 질소 대 수소는 14 대 3이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있어요. 탄소 하나고 산소 2개 있죠? 탄소는 얼마야? 12인 게 1개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요? 16인 게 2개 있으니까 맞아요. 32예요. 그러면 12 대 32 계산하시면 3 대 8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산화구리는요. 구리가 64인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구리가 64거든요. CU5로 하나하나씩 결합을 할 거라서 구리 64, 산소는 16, 64 대 16은 4 대 1이다. 요 4 대 1은 외우실 거고요. 자, 요 4개는 계산할 때 필요하니까 4개 정도는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질량비 알고 있는 게 나을 거예요. 외워놓는 게 나을 거예요. 물은 수소 대 산소가 1대 8이고, 암모니아는 수소 대 질소는 3 대 14 하시면 되고, 질소 대 수소는 14 대 3 하면 되고, 이산화탄소는 탄소 대 산소 3 대 8이다. 그 다음에 산화구리는 구리 대 산소가 4 대 1이다. 오케이? 이렇게 항상 일정한 질량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과산화수소랑 물도 있어요. 수소는 1이고요. 산소 16이었죠.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2개, 산소 1개야. 그래서 2대 16 해서 1대 8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과산화수소는 수소랑 산소의 개수비가 2대 2니까 1대 1이죠. 결국 1대 16 나올 거예요. 맞을까요? 질량비가 달라졌더니 물질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볼트와 너트 이야기를 볼 건데,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화합물 BN2를 만들 거래요. 볼트가 이 나사처럼 생긴 애고요. 너트가 이거 끼워 넣는 애들 말하는 거예요. 자, BN2를 만들 거면 B는 몇 개 필요한 거야? 1개. N은, 너트는 2개 필요한 거야.
그러면 볼트 2개랑 너트 4개 있는 상황에선 화합물 몇 개 만들어요? BN2는 2개 만들 수 있어. 볼트 2개랑 너트 6개 있을 때는요? 2개 하고 너트 2개 남을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이 위쪽에 볼트랑 너트를 B랑 N이라고 하고 화합물을 BN2라고 해서 화학식 한번 만들어 볼래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 BN2가 되긴 할 건데 숫자 어디부터 해야 돼? 2N. 맞아요? 너트 앞에 2 붙여야 되는 거 맞아요? 잘 안 보이나? 더 안 보이나? 모르겠다. 맞아요? 네. 그럼 볼트 하나, 너트 2개. 볼트 하나, 너트 2개 맞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있는 것도 식 한번 써서 알려줄래요? 아래쪽. B 더하기 3은 B 더하기 3은? 그 다음에 BN2 더하기 N. 혹시 다른 의견 있나요? 같은 의견? 민규는 다른 의견 있을까요? 자, 우리 그래서 내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하다고 한 게 하나 있어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건데 봐봐. 너트가요. 요쪽에 하나 있었고요. 여기 남은 너트 있어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너트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요 너트 2개씩이겠죠. 얘네는 아예 화학 반응에 참여를 안 한 거고요. 화학 반응을 안 했으면 화학 반응식으로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위에 거랑. 그렇죠. 아래 것도 똑같이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화학식이 되는 거야. 아래쪽도. 요 너트 요거 반응 안 한 친구는 화학 반응식에 넣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거 처음에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니까 안 틀리게 꼭 기억해주세요. 반응 안 한 애, 참여 안 한 애는 빼놓는 거야. 아예 안 쓸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개수비로 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긴 한데 볼트랑 너트의 질량을 따로 줄 거예요. 우리 질량비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볼트 하나에 5g, 너트 하나에 2g이면 BN2를 만들 때 볼트랑 너트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죠? 5대 4다. 요거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볼트랑 너트 요거 만드는 거 만약에 B2N3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볼트가 10개 있고 너트가 10개 있으면 저거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화합물? 3개. 그럼 뭐가 남아요? 뭐가 몇 개씩 남아요? 4개. 너트가 1개 남는다. 요거 할 수 있죠. 이거 설마 개수 못 센 사람 없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넘어갈게요, 요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산화구리에서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 나와 있는데 산화구리 질량비 뭐였는지 기억날까요? 기억 안 나면 위쪽에 있었어요. 책에. 몇 대 몇이다? 16대 64요. 그거 줄여서 우리 4대 1이다. 그쵸?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 주시면 되니까 구리다 산소가 4대 1이다. 요건 외울 거고요. 그러면 구리 4g이랑 산소 1g 반응하면 산화구리는 얼마 만들어줘야 되지?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구리 4g, 그치? 구리 4g, 산소 1g 만나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산화구리는 5g 만들어질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질량비 전체적으로 쓰면 4대 1대 5가 될 거다. 자, 그래서 구리랑 산소가 반응을 할 거죠? 구리 4g 있을 때는요, 산소 1g 와서 반응할 거야. 이게 왼쪽 그래프예요. 8g
있을 땐 산소 2g 와서 반응할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 구리 있고요. 세로축엔 산화구리 질량 있어요. 구리가 4g 있으면 산화구리 몇 g 만들어져? 5g. 그래서 5g 만들어지더라. 구리가 12g 있으면 산화구리는 얼마? 15g 만들어지더라. 그래프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그래프 아니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쪽에 산화 마그네슘 있어요. 요것도 외워주실 거예요. 3대 2대 5다. 마그네슘이랑 산소는 3대 2로 반응할 거고요. 산화 마그네슘은 두 개 합친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반응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산화 마그네슘 식이 뭐예요? 마그네슘 이온은 NG. Mg2 플러스. 그 다음에 산화 이온은 O2 마이너스니까 산화 마그네슘 하면 Mg5로 써주시면 되겠죠. 너네 이거 할 줄 아는 거죠? 할 수 있죠? 산화 마그네슘 Mg5고요. 마그네슘이랑 산소랑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 될 거라고. 그러면 반응식 우리 요거 위에서 썼었죠? 내가 이거 써줬었나? 아닌가? 써놨었네요. 그래서 이 반응식 이해해 주시면 되고 3대 2대 5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 3g 있을 때 산소 2g 필요하더라. 만들어진 거는 두 개 합쳐서 5g이겠구나. 까지 그래프로 찾을 수 있다는 거 확인되겠죠? 자, 그러면 그 위쪽에 요 그래프 볼 거야. 구리 4g을 가열을 할 거래. 산소는요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니까 내가 따로 공급 안 해줄 거고요. 그러니까 있는 거 쓸 거고, 구리만 놓고 구리를 태울 거야. 가열할 거야. 산소랑 반응하겠죠? 자, 그러면 구리만 들어있었어. 그 상황에서 가열을 점점 해보니까 질량이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왜? 강철소매 연소랑 똑같은 거야. 산소랑 결합했어.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는데 몇 g까지만 증가하나요? 5g까지만. 왜? 구리가 4g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산소 1g 만나서 5g까지밖에 못 만들어지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산화구리가 5g 만들어졌다는 거 보고 산소 얼마 필요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1g 필요했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구리 4g 있고 산화구리 5g 있고 산소는 1g 반응했을 거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일정성분비 법칙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또 넘어갈게요. 기체반응 법칙. 자, 기체반응 법칙이다 라고 하면 기체랑 기체랑 반응해서 기체가 될 때 만들어지는 법칙이에요. 반드시 다 기체여야 돼.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체를 만들 거고요. 오케이?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이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거야. 부피 사이에 정수비가 성립할 거예요. 기체끼리 만나서 기체를 만들 때 부피 사이에 정수비가 성립을 해요. 자, 이게 왜 그렇냐? 요 밑에 보시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대요. 기체라는 것 자체가요 입자끼리 되게 멀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분자의 크기가 좀 다를 수는 있어. 근데 부피가 너무 서로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개수의 입자가 들어있다는 거야, 기체는. 오케이? 근데 조건이 있어. 내가 산소 지금 6개가 요만한 부피였는데 이거 가열하면 부피 어떻게 돼요? 커져요. 내가 반대로 이거 힘주면 부피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 온도와 압력이 같아야 돼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조건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더라. 지금 여기 6개씩 들어있더라. 그래서 우리 수소랑 산소 만나면 수증기 만들어진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물이겠죠. 수소랑 산소랑 물 만들어질 때 앞에 개수 어떻게 붙여야 돼요? 어디다 붙여야 돼, 개수?
B 어디다가? H2 수소에다가. 그리고 H2O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수소 2부피만큼이랑 산소 1부피만큼 반응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수소 2개랑 1개라고 하면 그 2개랑 1개가 가지고 있는 부피가 똑같은 거야. 수소 4개랑 2개여도 가지고 있는 부피가 2개씩 같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부피랑 1부피가 만나면 수증기는 몇 부피 만들어진다? 2부피만큼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2개 만들어진다는 게. 그러면 요 부피비는 뭐랑 같아요, 지금? 개수 그렇죠. 개수비랑 같아요. 개수비, 부피비는 2대 1대 2인데 그 개수비라는 말이 아마 아래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기체 사이의 부피비랑 분자수의 비는 화학 반응의 개수비랑 같다. 그래서 전부 다 기체로 되어 있는 식에서는요, 부피비랑 분자수 혹은 입자수의 비랑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똑같고요. 기체가 아니라 중간에 액체나 고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그때도 입자수의 비랑 개수비는 같을 거예요. 단지 그때는 부피비는 다를 거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부피 관계 요런 표를 자주 보시게 될 건데, 수소가 반응 전에 10ml 있었고 산소가 5ml 있었어요. 몇 대 몇으로 있는 거야? 2대 1로 있었네요. 그러면 수증기는 얼마 만들어질까요? 15. 아, 예. 부피비는 그치 2대 1대 2였으니까 10만큼 만들어질 거야. 맞아?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소가 20 있었고 산소가 5 있었네. 그러면 수증기 얼마 만들어질까? 10 만들어질 거야. 누가 남아? 수소가 10 수소가 10 남아. 20 있었네. 몇 만들어져? 20 20 만들어져. 누가 남아? 산소가 산소가 10 남았네. 할 수 있겠죠? 요 표 어렵지 않죠? 요거까지. 자, 그러면 요 밑에 반응식들은 쭉 됐고, 요거 암모니아 생성 반응으로 화학 반응 법칙 요 쭉 있는 거 보면 일단 질소 기체죠. 수소 기체고요. 암모니아도 기체거든요. 자, 기체랑 만나서 기체가 될 거야. 그럼 부피비가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가 몇 대 몇일까? 1대 3대 2야. 자,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왜? 화학과 반응 전후에 원자의 개수가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자,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할 건데 왜 성립하니? 반응 전후에 여기 질소 2개, 수소 6개, 질소 2개, 수소 6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장인데 생각보다 입에서 안 튀어나오죠. 집에 가서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할 거예요. 그쵸? 질소 대 수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해서 암모니아가 되나요? 질소 1대 3. 1대 3. 질소 대 수소가? 아니야. 아니니까 내가 아니라고 했겠지. 질소 몇이었어, 하나에? 질산계? 맞다 14 맞아. 그래서 14대 3이었죠. 일정 성분비 법칙 14대 3으로 성립할 거예요. 다 정리되실까요? 생각보다 어려울까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외우실 거고 여러분이 푸실 거고 나는 시험 안 치거든요. 화이팅 하시고. 자,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오늘 우리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위에 있는 거 하나까지만. 탄소랑 산소랑 이산화탄소 만드는 식 내가 CO2 해서 CO2 만들어지는 거 식 써줬죠? 네. 이거는 기체 반응 법칙 성립 안 해요. 왜? 탄소 이거 물질의 상태가 뭐야? 고체요 주로 고체죠. 고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하면 안 돼요. 고체인지 기체인지 어떻게 알아요?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건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너네가 알겠거니 할 거예요. 오케이? 탄소는 우리가 고체라는 걸 너네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릴 거야.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르는 게 나왔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절대 안 알려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1쪽부터 문제 풀게요. 21쪽.
자,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 반응물의 총 질량이랑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맞는 말이죠. 물리 변화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해야 되죠. 기체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해야 돼요. 그쵸? 열린 용기에서 질량 감소하고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걔네 다 끌어다가 재보면 똑같아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반응 전후에 물질을 이루는 누구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자. 자, 그 다음에 3번.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랑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이 있어요. 자, 두 수용액이 반응하기 전이랑 후의 질량은 어때요? 같다. 왜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 그렇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 묽은 염산이랑 탄산칼슘 반응시키면 발생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이다. 맞죠?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함으로 나의 질량이 가의 질량보다 작다. 이거 뭐 봐야 돼요? 그 뚜껑. 그렇죠. 뚜껑. 뚜껑 보니까 닫힌 용기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반응이 끝난 후 유리병의 뚜껑을 열면 열린 용기 만들어주면 질량 감소해요, 안 해요? 감소해야 되죠. 왜? 기체가 빠져나갈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서 반응시키면 열린 용기에서 증가해, 감소해? 묽은 염산이랑 마그네슘 무슨 기체 발생해요? 증가해요. 묽은 염산이랑 마그네슘 무슨 기체 발생해요? 산소. 수소. 그렇지, 수소. 괜찮아요. 집에 가서 다 외우면 돼요. 수소 기체. 그러면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 강철솜 연소시키면 검은색 산화철이 생성된다. 1점. 아니지. 산화철. 증가. 맞아요. 증가해요. 철에다가 산소 붙을 거니까 증가. 자, 그 다음에 황산나트륨 수용액이랑 염화 바륨 수용액을 반응시킨다. 이거 뭐 같아? 산이랑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이거 뭐 만들어져? 앙금. 앙금 누구? 황산? 바륨 만들어졌던 거. 예,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이니까 일정하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무 연소시켰대. 어떻게 돼요? 감소. 자, 그 다음 6번 보니까 강철솜 21g을 가열한 후 질량 측정했더니 27g이래요. 산소 몇 g 반응한 거죠? 6g.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번.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화합물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누가 성립 안 하죠? 혼합물이 성립 안 하죠. 자, 그 다음 균일 혼합물은 성분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으므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아니죠. 소금물, 설탕물도 균일 혼합물이었어요. 기억날까요? 자, 그 다음에 화합물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다? 일정한 개수. 그렇죠.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요. 그럼 이거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 누구 있어요? 공기. 지금 산화철. 산화철. 또 암모니아. 암모니아. 공기랑 설탕물은 혼합물이죠. 중학교 2학년 수준이죠.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자, 그 다음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될 때 수소랑 산소의 질량비 1대 8이다. 수소 6g, 산소 32g 있으면 물 얼마 만들어져? 잠시만요. 6, 8에 48, 8, 4, 4g. 생성되는 물의 질량 36. 36g. 수소 대 산소 대 물이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그치, 1대 8대 9잖아. 6 있고 32 있으면 물 얼마 만들어지니? 물어본 거고. 그러면 36 해주시고. 물은 수소 더하기 산소예요? 어? 질량비가? 그렇죠. 네. 수소랑 산소가 더해져서 물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 구하래요. 볼트 한 개는 3g, 너트 한 개는 2g이고 BN2 만들 거야. 몇 대 몇이죠? 3대 2요. 너트 2개, 3대 4죠. 자, 그 다음에 볼트 20개랑 너트 30개 있대. BN2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6개요. 잠시만, 우리 BN2 만들 거예요. 질량비 말고요, 얘들아. 개수 BN2 만들 거야. 20개랑 30개 가지고. 몇 아니, 볼트 20개랑 너트 30개 가지고 BN2 만들 거라고. 15개 만들어야지. 그러면 1대 2네요. 아. 그치, 이건 질량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개수비만 구한. 오늘 우리 너무 많이 했나봐. 좀 쉬자. 15개, 그치? 너무 내가 욕심냈나봐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 산화구리 만들 거래요. 몇 대 몇 대 몇이다? 구리 대, 구리 대 산소가 4대 1이고, 그 다음에 산화구리는 5겠죠. 두 개 합쳐서. 자, 그러면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그래프 보시고 4대 1이다 구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구리랑 산소 말고 A랑 B로 놓고 완전 미지의 물질을 줄 수도 있거든요. 가로축이랑 세로축 확인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4대 1이다. 자, 그 다음 구리 20g이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 질량. 25g. 그렇죠. 25g.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12번. 더 있어. 더 있어. 자, 12번 보시면 옳은 거 옳지 않은 건데, 기체 반응 법칙에 따르면 반응하는 기체랑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오. 맞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 오. 맞아요. 자, 각 기체의 부피비, 분자수의 비, 이거랑 또 뭐랑 같다고? 개수비. 요거 세 개 다 똑같다로. 자,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와 같다. 오. 아니. X죠. 수소, 산소, 수증기의 부피비가 얼마였어? 2대 1대 2요. 그렇지. 합하면 이거랑 같아야 돼요? 아니죠? 이거는 질량에 대한 이야기겠지?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더라.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13번.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부피비. 2대 1대 2고요. 수소기체 60ml를 충분한 양의 산소기체랑 반응시킨대요. 반응하는 산소기체의 부피 얼마일까? 30. 아하. 생성되는 수증기는 60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있어요. 자, 요런 문제 나오면 일단 표를 보고 우리가 부피비를 구해줘야 되지. 네. 그래서 다 나와 있는 친구가 보통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는 실험 2번이 다 나와 있죠. 그치? 반응 전에 A40, B20 반응시킬 거고, 반응 후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생성된 게 40이래. 그럼 그렇지. A 대 B 대 C가 2 대 1 대 2로 반응하는구나 알 수 있어. 이것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기체의 종류와 부피. 잠시만요. 네. A요. A가 몇 밀리리터? 20. 20ml. 자, 그 다음에 A70이랑, 니은도 있네, 미안. 니은은 뭐죠? 30. 그러면 뭐가 남아? B. B가 얼마? 15 남는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기체 A70이랑 B40. 그럼 C가 얼마 만들어진다? 35. 70. 그렇죠. 70. 70ml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B가 10다. B가 5 남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질소기체 20이랑 수소기체 80 반응해서 암모니아 40 만들어지고 수소 20 남았대. 자, 그러면 수소가 80 있었는데 20이 남았으면 수소 60 반응한 거죠. 반응한 애들끼리만 부피비 구하면 어떻게 돼요? 20대 60대 4. 그렇죠. 20대 60대 40이니까 간단하게 나타내면 1대 3대 2다.
자, 그 다음 수소기체 400이랑 염소기체 100 있어요. 완전히 반응해서 염화수소기체 만들어질 거래. 이거 반응식부터 한번 써볼까요? 수소 H2 더하기 염소 CL. 이Cl. 아니 CL2. 친구들이 할로젠이죠? 이원자분자로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염화수소 만들어진대. HCl. 그러면 어디에 계수 어떻게 붙어야 돼? HCL. HCl 앞에 2만 붙으면 되겠네. 그러면 400이랑 100 반응시켜서 만들어지는 염화수소 기체 얼마예요? 아, 남는 거 물어봤네. 1대1대이니까 수소가 300 남을 거다. 이게 답이고요. 만들어지는 염화수소는 얼마일까? 200이겠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탐구 A랑 B는요. 따로 내가 더 설명할 건 없어서 집에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어차피 진도를 더 나가진 않을 거라서 우리 28쪽에 아이오딘화 납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 요거 나와 있는 거,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아이오딘화 납 생성하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앙금의 높이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부피가 일정하면 질량비도 일정하게 올라가겠죠. 그치? 일정하겠지.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아이오딘화 납하면 일단 질량비, 일정 성분비 법칙 알아보는 실험이고요. 요거 확인하겠다는 실험이고,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중화 반응 시킬 때처럼 뭐 하나 갖다 놓고 갖다 붓는 거 기억나요? 갖다 부어서 산성, 중성, 염기성 됐던 거.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먼저, 뭘 먼저 넣어놨지?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먼저 넣어놨대. 넣어놓은 상태에서 질산납 수용액을 넣을 거야. 그러면 아이오딘화 이온이랑 나비온이랑 만나서 앙금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만들어지는데 아이오딘화 이온의 개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지. 그래서 나비온이 와서 앙금을 만드는데 일정 높이까지만 만들더라 라는 거야. 더 이상은 못 만들더라. 그치? 그리고 요때 부피비가 1대1로 반응해요. 같은 농도라면 부피비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할 거고, 요거 가지고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설명할 거고요. 조금 앞에서의 설명이랑 결이 달라서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1대1로 반응하더라. 이거 가지고 하려는 얘기는 요거더라.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숙제는 33쪽까지 일단 다 하실 거고, 제가 숙제가 제일 많아요, 우리 학원에서. 33쪽 가지고 시험 대비 교재도 들어갈 거예요. 시험 대비 교재는 화학 반응의 규칙까지 해서. 색이 달라요? 아니요, 그거 뒤에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뒤에 파란 색깔로 붙어 있어요. 뒤에 쭉 넘겨봐. 초록색이네, 미안. 쭉 더 넘겨. 호로록 넘겨. 더 넘겨. 그렇지. 그 앞에. 거기 초록색. 거기. 거기도 할 거예요. 그거 아마 안 뜯어질걸, 지금은? 그거는 봅시다. 20쪽까지 푸시면 되네요. 너무 많을까요? 네. 그래? 그래? 나 이렇게 쿨하게 응이랄 때가 많다고 할 줄 몰랐어. 그러면 13쪽까지만 할게요. 13쪽. 33쪽까지랑 13쪽까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많이 시켜봤는데 하더라고. 33이랑 13쪽까지 할 거고, 그 답지는 안 거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점 직접 하실 거예요. 채점 하시고 질문 있는 거 가져와서 질문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너네 번호가, 잠깐만. 안 되겠네요. 받아야 돼요, 너는.
아마 단톡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요 카톡으로 저한테 겐톡으로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문제 풀다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마 교재는 오투만 사오는 걸로 얘기 들었을 텐데 사는 건 오투만 살 거고요. 여러분 이거 말고 너네 따로 풀